지상고, 우리가 아는 그 지상고예요. 근데 이것도 좀 측정하는 방법은 다 아시죠? 얘는 조절하는 게 그냥 댐퍼 스프링으로만 조절하면 돼요. 네. 댐퍼 스프링으로 조절하면 되는데, 지상고가 얘가 하는 얘기는 지상고가 이제 낮아지면 전체적인 그립이 좀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좀 얘는 평평한 트랙에 스무스한 트랙에 좀 좋고, 지상고 높이면 그립이 좀 줄어드는 대신에 그다음에 범프 있는 트랙이 좋다 뭐 이런 건데, 그리고 샤시가 바닥치는 걸 방지하고 좀 높아지면. 그러니까 지상고를 높이면 왜 그립이 줄어드냐면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저희 모멘트 커져서 그런 거예요. 딱히 뭐 그렇다기보다 높였으니까 줄어들어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근데 지상고에 생각할 게 뭐가 있냐면 다운스탑은 같은 밸류인데 같은 다운스탑 밸류에서 예를 들어서 6, 5 정도에서 지상고 5mm였어요. 근데 트래블이 리어는 3mm, 프론트 2.5mm인데 이 상태에서 만약 지상고가 낮아지면 업트랩으로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뭐 업트랩 늘어나기 때문에 드롭을 좀 줄여야 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같은 양의 드롭에서 지상고가 바뀌면 그러니까 다운스탑 밸류가 같은 상황에서 지상고가 낮아지거나 높아지면 샤시의 그 업트래블이나 다운트래블이 달라진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지상고를 보통 이제 지상고를 뭐 이런 아스팔트나 리어 4.5, 프론트 4.5, 리어 5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딱 봐도 샤시가 이렇게 앞쪽으로 기운 거잖아요. 그럼 무게가 평상시 앞이 약간 좀 실려있는 느낌이거든요. 이러면 주행하기가 초보자분들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는 그냥 5mm로 다 시작하시는 건 좋아요. 앞뒤 다 5mm로 시작해서 5mm 계속 굴리다가 보면 내 차가 좀 프론트가 진입시에 좀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4.5로 낮춰도 확 차이가 나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조정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아예 처음에 시작을 5.5로 맞춰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 좀 지나서 익숙해지면 그때 바꿔보세요. 근데 웬만해서는 프론트보다 리어가 낮게 셋업은 잘 안 됩니다. 네,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지상고는. 근데 생각할 게 바뀌면 트래블 양도 바뀐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커피 한잔 하고 할까요? 네. 춥네요. 발 시려워요. 발이 제일 좋아요, 발. 많이 춥네요. 업라이트. 육각형 피로레트. 차폭인데, 차폭은 말 그대로 그냥 타이어의 끝에서 다른 쪽 타이어 끝까지 차폭이라고 해요. 차폭은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넓어지고 줄어들고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저걸 액션을 얘기하면 프론트가 약간 넓어지면 프론트 그립이 약간 증가하고요. 그리고 언더스티어가 증가하고 스티어링 리스폰스가 좀 떨어지고 네, 이제 넓어진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그렇게 생각하세요. 넓어지면 내가 트랙션 롤을 좀 없앨 수가 있어요. 트랙션 롤이라니까. 그러니까 트랙션 롤이 뭐냐면 말 그대로 트랙션 때문에 생기는 롤이에요. 그러니까 트랙션이 너무 많아서 차가 뒤집어져요. 롤링 업을 해버려요, 차가. 카펫 같은 데서 가다 보면 가끔 차가 이렇게 코너에서 그냥 이렇게 벌렁 넘어지잖아요. 그걸 트랙션 롤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좁아지면
프론트 그립이 증가하고 언더스테가 좀 줄어들고, 언더스테가 줄어든단 말은 약간 오버스테가 약간 강해진다는 얘기도 되고요. 그다음에 스티어링 리스폰스가 좀 약간 빨라지고요. 리어 같은 경우에는 뒤가 넓으면 코너를 진입 시에 리어 그립이 약간 증가하고, 고속의 온스로스 스티어링이 좀 증가하고요. 넓어지니까. 그리고 코너,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프론트랑 마찬가지로 넓어지면 트랙션 롤을 좀 막을 수가 있고요. 이게 좁아지면 탈출 시에 그립이 증가하고, 고속에서 언더스테어가 약간 증가하게 되고, 근데 고속에서 언더스테어가 증가한다기보다는 약간 좀 불안해져요. 제 느낌으로는 약간 피쉬테일 같은 게 좀 생겨요. 왜 그 RC카도 마찬가지고 신차도 그 트레일러 트럭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앞을 이렇게 탁 조정하면 뒤에 컨테이너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 피쉬테일이라고 그러는데 그 꼬리, 물고기가 꼬리를 친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피쉬테일 현상이 좀 있어요. 뒤가 좁아지면.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그 고속에서 언더스테어가 약간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뭐 스티어링이 약간 좀 그 반경이 넓어지고 이럴 수는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불안해져요. 리어가 좀 줄어들면, 개인적으로는. 그 대신에 뭐가 증가하냐면 180도 턴, 얘네가 말하는 헤어핀 턴, 헤어핀 이게 생겼잖아요. 헤어핀. 그래서 헤어핀 턴이라고 그래요. 180도 턴을. 180도 턴을, 여맨 끝에 있는 네, 이런 헤어핀 턴. 예. 그 만약에 트랙의 모든 부분이 저렇게 180도 턴, 여기서 돌고 이런 트랙만 있다면 뒷폭을 줄이는 것도 상당히 그 주행에 도움이 많이 돼요. 작년 말고 재작년 타미야 아시아컵 태국에서 했었는데, 거기는 트랙이 되게 좁았어요. 이게 15m에 8m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시아컵 트랙이. 그러니까 레이어가 어떻게 짰냐면, 이렇게 와서, 아니 이렇게 가서 직진 180도 돌아와서 180도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재작년에는 리어를 프론트보다 1mm씩 줄였었어요. 결과 나쁘지 않았죠. 결승에서도 1차 2등, 2차 2등 했는데 3차 때 괜히 앞에 애를 좀 따려고 그래가지고 놓쳐서 2등 결과적으로 해버렸지만, 차는 그런 식으로 가면 180도 헤어핀 턴에 굉장히 좀 뒤가 좀 빨리 따라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차폭을 느리고 줄인다는 거는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업라이트 휠 어댑터, 그러니까 타이어가 끼워지기 직전 어디 부분인지 아시겠죠? 휠 엑셀에다가 심을 넣어가지고 얘를 넓히는 게 있고, 샤시 안에 서스펜션 홀더, 그러니까 416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CC인데 DD를 쓴다거나 BB를 쓰면 약간 줄어드는 거고, CC였을 때 그렇게 쓰는 경우가 줄어든 경우가 있어요.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심을 넣냐 빼냐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이거는 얘가 이쪽에 있는 게, 그러니까 업라이트에 심을 넣어서 얘를 빼잖아요. 그러면 캠버나 토우가 약간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롤 센터가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무게 중심점이 약간씩 바뀌어요.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롤센터를 정할 때, 롤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상의 CG를 정하고, 예. 그 다음에 타이어가 지면에 닿는 센터점에서 연결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센터점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롤센터 바뀌고, 그리고 내가 지탱하는 점이 끝점이 더 멀어지게 되면 무게 중심점 자체도 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약간.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여기서 타이어를 빼고 힘을 쭉 넣어가지고 이것만 자체를 이렇게 빼버리면, 얘를 이렇게 빼버리면 이놈이
좀 더 가라앉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좀 가라앉을 것 같죠. 예. 얘만 이렇게 빠지면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바꾸는 게 있고 서스암 홀더를 넓혀서 바꾸는 게 있어요. 액션이 약간 달라요. 서스암 홀더를 넓히면 댐퍼의 레버리지도 바뀌어요. 예. 그렇죠. 예. 댐퍼의 레버리지도 바뀌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만 무작정 뺀다고 해서 그냥 갈 게 아니라 얘를 좀 많이 조절을 하면 캠버를 다시 보셔야 돼요. 그 토도 맞나 안 맞나 다시 보셔야 돼요. 토 같은 경우에는 얘가 늘어나게 되면 뭐 얘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혹시 이쪽 스티어링 쪽에 범프 스티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약간 좀 바뀌어요. 뭐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온로드 토링에는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제가 쓰진 않았는데 바뀐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 정도. 왜냐면 그걸 아예 모르고 있으면 혹시나 일어난 무슨 좀 긴박한 상황에서 나는 무조건 프론트를 줄이면 프론트의 그 차폭을 줄이면 스트링이 증가한다고 그래 나는 줄였는데 약간 좀 액션이 이상해지네 이렇게 느낌을 받으면 아 잘못됐나 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만 바꾼다고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필리스페이서를 넣어가지고 바꾸면 캠버도 바뀌어요. 그리고 그 얘가 이동하는 중심점도 바뀌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얘가 넓어졌을 때 그 트랙션호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건 아마 제가 볼 때 무게 중심점이 약간 낮아져서 그러니까 롤 센터 자체가 낮아져가지고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차폭이 프론트가 약간 줄어들면 일반적인 게 다 그렇죠. 416도 마찬가지고 T3도 그렇고 일반 전동 투어링차가 대부분 재보면 리어 같은 경우는 토인 때문에도 그렇고 리어가 약간 넓어요 프론트보다. 이게 이제 무게 중심이 약간 뒤가 넓으면 내가 앞을 이렇게 찍고 다니는 느낌이 좀 드라이빙이 나는 거고요. 뒤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 내가 뒤를 이렇게 채가지고 다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뒤쪽이 앞쪽에 끌려다니는 느낌이 좀 나요. 그런 느낌이 있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라이트에 의해서 차폭을 바꾸는 거랑 서스암 홀더에 의해서 차폭을 바꾸는 거랑 액션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립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뭐 이런 느낌은 같은데 작용하는 게 꼭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차폭이 넓어지면 네. 앞쪽이 넓어지면 왜 프론트 그립이 줄어들죠? 그거는 개인적인 느낌인데요. 뭐 이렇게 수학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는 잘 모르겠지만 얘가 넓어지면요. 예. 리스폰스가 떨어지는 느낌이 커요. 리스폰스가 떨어지는 느낌이 커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리스폰스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림을 좀 안 하는 느낌? 이렇게 좀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센터가 좀 낮아지니까 센터가 낮아지면 모멘트가 커지니까 뭐 트랙이 높은 상황에서는 낮추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은데 그거를 그립 낮아진다고 생각한다는 거는 저는 아예 그냥 그 리스폰스 떨어져가지고 그냥 아예 쓰질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는 쓰질 않았는데 무게 중심은 어쨌든 그런 느낌이다 정도로 네. 이해를 해야 될 건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차폭이 이제 프론트 차폭이 넓어지면 그립도 떨어지고 그래서 언더스티어가 좀 생기고 네. 또 스토링 레스폰스도 좀 느려지고 네. 뭐 그런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얘네가 아마 그렇게 쓰는 걸 수도 있어. 언더스티어가 좀 나니까 그립이 좀 떨어지는 거 같냐는 느낌이 좀 나온 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혹시 뭐 일리스 크로스칸프나 폴리미나 이런 데한테 한번 물어보고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걔네가 그 스레드를 하니까 아시텍에서
저는 왜냐면 이거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예 그냥 번역만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거를 교재를 번역만 해놓은 건데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걔네들도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다 물어보려면 네. 걔네들이 뭐 항상 포럼 같은 걸 열어놓네. 네, 폴리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레드가 있어요. 아 그래요? 엑스레이, T3, 썬더파워 배터리, 자기가 쓰는 변속기. 그래서 크로스캄프도 타미야, 오리온, 스레드가 있어요.